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에서 마련한 신년대담, 오늘은 박찬농 북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작년 신년대담 방송에서요, 명품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예. 만족하신다는 굉장히 좀 환하게 웃으십니다. 네.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성과와 함께 올해 계획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북구민들께 새해 인사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담 방송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는 올 한 해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임기 반환점을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고정 현안으로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복귀는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성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분야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잦았던 지역이죠. 중산동 지역의 그 풍수에 대비 이 종합정비사업 올해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재작년에 명촌지구가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선정된 것에 이어 작년에는 중산동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총 예산 3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명촌지구의 경우에는 큰 비만 오면 명촌천 인근 도로가 잠기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명촌천 하천 정비 등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한 중산동 지구의 경우에도 동천강 인근 주거지와 또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배수 펌프장과 또 유수지 신설 또 유입 수로 정비 등을 통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중산동 지구 말이죠. 네. 이 집중호우 때마다 그 침수가 좀 반복이 되고 통제 지역에 늘 포함이 되면서 이 차량 통행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지나치면은 재산이나 인명 피해 우려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부분도 같이 다 개선이 되는 것이죠. 네, 해당 지역의 경우 동천강 그 횡단 구조물인 또 속심이보가 있습니다. 이 속심이보는 또 인근 경주 외동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비가 올 때마다 사실 위험성이 때문에 또 통제가 자주 이렇게 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종합정비 사업에 이 속심이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량을 신설이 포함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동 지구 풍수의 사업은 올해부터 또 설계에 들어가면서 아마 본격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불편함이 또 있더라도 조금 더 우리 주민들께서 참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속심이보 대체 교량이 신설된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자, 일단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뉴스에서 말이죠. 가끔 보도가 되는데 요즘 그 CCTV 관제센터 활약이 대단합니다. 자주 이 뺑소니범이나 절도범 근거에 이 CCTV 관제센터의 활약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에도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북구의 경우에는 그 새롭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들입니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CCTV 관제 센터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구 관제센터 경우는 전국 최초로 지리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GIS 기반의 영상 정보 스마트 검색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또 실종자를 찾거나 또 범죄 혐의자를 찾는데 크게 그동안 기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검색 장소와 또 시간 같은 범위를 설정하면 금방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실종자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똑똑해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주민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올해는 365일 24시간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안전한 북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또 국민 안전 대책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도시 북구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교통 분야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쯤에요. 직접 교통 인프라 관련 브리핑 하시는 것도 봤는데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좀 지난 연말에 속상한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네. 아프지만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TX 이음 부굴산역과 남창역이 제외되고 태화강역에만 서기로 결정이 됐는데 아쉬움이 많이 크시죠? 네. 당연히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도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요.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부굴산역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분석해 보니까 북구와 중구 또 남경주 이런 등 KTX 이음 부굴산역 정차에 따른 수혜 인구가 약 한 33만 명에 달하고 또 잠재 수요만 하더라도 한 43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수요가 그만큼 충분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용할 사람이 많다는 게 아마 정차역 유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이런 결과가 나와서 또 아쉬움이 더 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북구 광역교통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한 10만 명이 조금 넘는 목표로 해서 범시민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하면서 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께 또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해서 또 아쉬운 마음이 조금 더 크기도 합니다. 네. 자, KTX 이음 부굴산 정차 얘기가 나오자 우리 청장님이 울산에서 유명한 별명이 스마일 청장님이신데 네.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많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안 스마일로 되네요. 예, 예. 근데 그나마 또 다행인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부굴산역에 새로운 노선이 신설된 건데요. KTX 이음처럼 준고속 열차는 아니지만 청량리로 가는 ITX 마음이 신설되어 하루 2차례 운행이 됩니다. 네. KTX 이음보다 소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또 환승하지 않고 또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열차편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강원도 동해로 가는 무궁화 열차도 신설돼 하루 한 편 운행하면서 접근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네. 올해 말쯤에 중간 정차역을 다시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네. 당연히 재도전 하실 거죠? 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우선 울산 태화강역에 왕복 6회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올해 말에는 열차를 추가로 더 투입을 통해서 운행 횟수를 늘려 왕복 한 18회를 운행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부굴산역 정차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다시 정차역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은 그 계획에 맞춰서 부굴산역에 KTX 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아마 더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올 거라고 보고요. 부굴산역 KTX 이염 정차 당위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또 중앙정부와 코레일, 울산시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부굴산역에 KTX 이염이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북구와 인근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도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꼭 가시적인 성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요. 네. 교통 부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울산 외곽순환도로 농소에서 강동 간 도로 개설 공사 시작됐습니다. 이동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만은. 네, 우선 그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울산의 동과 설을 잇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도로로 울주군 경부 고속도로에서 북구 종착인 강동까지 이어지는 사업비가 아마 6,332억 원이 투입되는 아마 울산시 역대 최대 도로 사업인데요.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울주군 두서에서 북구 강동까지 아마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약 한 20분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농소에서 강동 간 도로는 우리 북구 상안동에서 국도 31호선 그리고 강동 IC까지 총 연장 11.1km 또 4차선 도로로 이해로 그다음에 오토밸리 도로와도 서로 연결이 되어 교통의 편의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 북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여러 차례 얘기를 좀 나누었던 내용인데 특히 그 청장님께서 농소에서 강동 간 도로 개설에 이 북구가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어떤 큰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농소 강동 간 도로 개설로 우리 북구로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항상 고민이었는데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북구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동권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소 강동간 도로는 북울산 역세권 개발 사업 대상지의 접근성도 높이게 되는데요. 아마 창평 IC가 신설이 되어 북울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더욱더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회로 확보로 도심지 교통 혼잡을 줄이게 되고 또 물류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교통 혼잡을 줄이고 또 물류 비용까지 절감을 하게 된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라는 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차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많이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장에 대한 생산 단가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북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군요. 네. 자, 앞서 말씀 중에 강동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동 관광단지 조성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초에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또 신명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계획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구의 오랜 수건인 강동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이제 조금씩 그 형체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각종 휴양시설과 또 숙박시설을 갖춘 또 연면적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롯데 리조트가 2027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JSH 호텔 앤 리조트가 올 4월에 착공이 되면 이 강동 관광단지 개발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또 신명 해양 관광단지 개발 계획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이 그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강동 개발이 손에 잡히나 마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뚜렷한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제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네. 도시개발 분야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를 하셨어요. 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말입니다. 작년에 신년 대담 때도 청장님과 제가 이 도시재생사업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2년 연속 좋은 소식입니다. 네.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농소일동 지역이 이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남겼고 사업비가 그때 334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호계역과 네. 또 호계 시장 이론에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또 강동동이 선정되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동동 특히 정자지구 네네. 뉴빌리지 사업은 국비 약 150억 등 총 사업비 300원이 투입이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주택 정비 사업, 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 사업 등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마침 어저께 그쪽을 갔다가 돌아보고 왔었는데 네. 뭔가 좀 휑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좀 더 자세한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의 핵심은 주거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핵심도 노후 주거 지역의 주택 정비 그리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건립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그 목표입니다. 우선 민간이 주도적으로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민관결합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또 골목길 연계 또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게 되고 또 주민 복지와 또 건강 케어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도 3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생활 도로 개설 맹지를 해소하고 주거지 진입도로 확장을 통해서 생활 수준의 격차를 좀 해소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마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력이 필요하니까요. 또 우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적인 모습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동동 정자 지역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완료에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됩니다. 자, 요즘 말이죠. 북구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라는 이제 그 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심에는 울산숲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울산숲 좋은 평가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이제 울산숲 하면 우리 울산 시민 대부분이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울산숲 조성 초반에만 하더라도 우리 울산숲에 대해 부연 설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또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또 알고 계셔서 설명을 또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 사례 공모에서 우리 기후대응 도시숲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지방자치 경영대전 또 지역 특화 자원개발 기후대응 분야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요. 탄소 중립 실현과 또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했다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울산숲 조성으로 우리 군은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이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튼 울산숲이 말이죠. 앞으로 더 풍성해져서 우리 울산의 허파 역할을 하게 될 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위기 대응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망에 대한 관심이 이 전국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북구에서 그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스마트 승강장 이것도 역시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짧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태양광과 또 야간 전력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또 이를 냉난방기나 또 온열 의자, 그다음에 자동문, 그다음에 에어 커튼 등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승강장 자체도 기존 일반 승강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도 가능해져서 탄소 배출 절감에도 도움이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녹색도시 선도주자 좋은 별명들은 다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구의 변화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도 이게 놓칠 수가 없죠. 1월에 그 송정동에 제2시립노인 복지관 개관인데 올해 복지 분야에 어떤 부분들 더 신경 쓰실 예정입니까? 제2시립 노인복지관이 송정동의 문을 열면서 권역별 또 노인복지시설이 갖춰졌습니다. 호계동에 북구 노인복지관 또 연포동에 북구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는데요. 아마 이들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맞춤형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은 울산에서 유일하게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은 도시인데요. 2021년 12월 인정을 받아 올해 말이면 인정 기간이 끝나는데 또 올 한 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 해소 등 육아와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2026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재인정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네. 또 지난해 울산대학교와 그로컬 대학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올해 그로컬 대학과 연계한 유비 캠퍼스가 북구 평생 학습관에 구축되는데 주민들과 기업 재직달에게 높은 수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분야별로 지난해 주요 추진 사업과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올 한 해 기대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천동 청장님이 만들고자 하는 북구의 미래와 함께 2025년의 희망을 담아서 국민들께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국내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군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행정에 더욱 내실을 다져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민선 8기 북구의 순항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박천동 북구 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청장님 바쁘신데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민들과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명품 북구를 만들겠다는 박천동 청장님의 목표가 올해 더 큰 성과로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